라방스 조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옆에는 오늘 라방 같이 하는 강희조 인턴 함께 자리했습니다. 오늘 2주 동안 이번 주, 지난주 저희 신세계로에서 인턴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인턴 본인 소개해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로스쿨에서 지금 2학년 재학 중이고요. 신세계로에서 2주간 인턴을 하고 지금 여기 라방까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강희조 인턴은 원래는 이제 기자를 꿈꿨다가 이제 변호사 한다고 이제 로스쿨 들어간 경우인데요. 아주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성실하고 똘망똘망한 이제 우리 인턴입니다. 스토리 질문 중에 같이 안 살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근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엄두가 안 나네요. 너무 막막해요. 이런 걸 물어도 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하루에도 안 살고 싶은 마음이 수십 번 드는데 이혼소송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과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인턴이 생각할 때는 이분 어떤 것부터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혼을 만약에 협의 이혼을 하신다면 당연히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재판상 이혼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면 아무래도 소송 과정에서는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사례들도 조금 생각해 보시고 본인이 얼마나 괴로웠고 어느 부분이 괴로웠는지에 대해서 사례도 좀 생각해 보시고 증거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과정이 있은 뒤에 저희 신세계로에 상담을 오시면 조금 더 상담할 때 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상은 이제 또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서. 네, 근데 이제 이분이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증거를 당연히 확보하시면 좋아요. 근데 어떤 증거를 확보하셔야 될지 아직 잘 모르시는 상태라고 하면 일단 내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부터 일단 먼저 확인을 받으시고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증거를 확보할지를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보시고 뭐 대화 녹음이나 뭐 카톡이나 이런 여러 가지 증거 확보하신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별거 생활이 3년이 되어도 계속 살아야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우리 강희조 인턴 별거 생활이 3년 정도 됐다 그러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례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면 이혼 소송이라는 게 소송상으로 재판상으로 인정이 돼서 만약에 상대방이 이혼 기각을 구한다거나 하면 그때부터는 증거 싸움이 되고 또 논리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별거가 3년입니다 라고 해서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확정짓기는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3년이면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처음에 별거 시작이 어떤 원인으로 됐는지가 중요하긴 한데 일단 3년 정도 됐다라고 하면은 재판상 이혼 청구에 볼만 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상담 받으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혼 소송 변론 종결 후에 선고기일 하루 전 취소되고 조정기일이 잡혔는데 소송이 길어질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아마 변종이 지금 변론 종결이거든요. 변론 종결 이후에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선고기일 하루 전에 취소되고 조정이 잡혔어요. 이거는 아마 판사님이 판결문을 아직 못 쓰셨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판결문 쓰기는 조금 애매해서 조정으로 이 정도로 끝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조정기일을 잡은 것 같은데요.
선고일이 거의 잡혔던 사건이니까 사건은 거의 끝났고 판사님도 사건 기록 다 거의 파악하고 판결문 쓰기 직전의 조정이니까 거의 판결문과 유사한 정도의 결론으로 조정을 아마 권유하실 것 같긴 합니다. 네, 조정이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상간녀 소송 승소 조건 궁금요. 숙박업 출입 사랑의 언급 정황 증거가 없어서요. 외도는 맞는데요. 숙박업을 출입을 했고 사랑에 언급한 증거는 없으시고 그런 정황만 있으신 건가요? 상간녀 소송에서는 증거가 필요하죠. 이런 증거가 없으면 승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상대방이 아니라고 잡아떼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입증 책임이라는 게 저희들이 증명을 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네, 이런 증거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증거가 없는 거면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이혼소송 중에 남편이 여자친구를 만들면 그것도 외도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혼소송 파탄난 이후에 부정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될까요? 제가 전에 읽었던 판례에서는 이혼소송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사실상 혼인이 파탄된 상태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그때에서 외도를 한 게 불법 행위로는 인정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혼 소송이 되고 이미 혼인 의사가 이미 깨진 상태에서 파탄이 난 상태라고 인정이 될 정도면 그러면 이거는 외도라고 하기는 외도가 불법 행위로 돼서 소송을 걸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파탄이 난 이후에 다른 이성을 만난 거는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이 여자친구를 만들면 그것도 외도인가라고 하셨는데 이때는 조금 외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람을 피면 불법적이지 않고 인정해주는 증거 수집은 어떤 게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사실은 거의 많은 분들이 불법적인 증거를 확보를 하시고는 있는데요. 그거 아니고 증거 확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선에서만 생각을 해보자면 네. 일단 그 비밀번호가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핸드폰 잠금화면을 풀어서 확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유하고 있는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 등은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충분한 증거가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같이 사용하고 있는 그 차의 블랙박스라든지 기타 증거들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게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소송에 가셨을 때 뭐 문서 제출 명령으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뭐 기록을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금융거래 내역 조회 같은 것도 요청을 드릴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호텔에 갔을 것이다 이러면 어느 때 지출이 있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증거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10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카톡 아니면은 뭐 문자 아니면은 뭐 같이 제주도를 갔다 그러면 제주도 비행기 티켓 저희가 이제 법원 통해서 이제 확인하거나 뭐 블랙박스 아니면 같이 만나는 장면을 이제 뭐 확인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네, 불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제 확보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혼 소송이나 상간자 소송에서는 이게 불법적인 증거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민사에서는 증거로는 인정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증거라고 하면 형사 책임은 별도로 지실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간 소송 이후 외도를 사유로 이혼 소송하고자 하면 몇 년 이내가 사유가 유효한가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상간 소송을 이미 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혼 소송을 하고 싶은데
이제 부정행위로 인한 이후는 안날로부터 6개월, 있음날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하니까, 네, 그 안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네, 소송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걸 물으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부정행위가 있은 이후에 그 이후에 부부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던가 파탄됐다던가 하면은 그런 사유 합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요. 예,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고 6개월 지났다고 하시더라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상간녀 뺨을 한 대 때리고 둘이 찍은 동영상을 캡처해서 당신 남편도 이 사진을 보고도 당신 남편도 끝난 거라 생각할까요? 응? 라고 보낸 게 협박죄라고 고소당했어요. 아, 형벌이 클까요? 라고 하셨는데, 상간녀 뺨을 때리고 둘이 찍은 동영상을 캡처해서, 당신 남편도, 끝난 거라고 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예, 그랬더니 협박죄로 고소당했어요. 상간녀 소송은 하신 걸까요? 라고 여쭤보고 싶긴 한데요. 네. 요거는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협박죄는 해당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요새 이제 보면은 수사기관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이제 요런 사건으로 고소했을 때 이 정도는 협박이 아니다라고 보는 경우도 좀 있어서 요거는 수사기관에서 대응을 좀 잘하면 협박이 아닌 걸로 끝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혼인 기간 중 작은 사업체 운영 중인 회사 재산 분할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남편이 작은 사업체 회사를 운영 중이라고 하면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게 회사라고 하는 건 법인이거든요. 법인 명의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지 않고 다만 남편이 그 회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한 주당 가치를 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주당 6만 전자다. 그럼 6만 원 곱하기 100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600만 원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는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한 주당 가치가 딱 드러나진 않죠. 이런 경우에는 주식 감정평가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한 주당 가치 감정평가를 해서 네, 회사에 대해서 재산 분할이 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 거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직접적인 분할 대상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편 명의 다른 재산이 있는 게 훨씬 유리하세요. 이혼 소송에서 상대 배우자에게 아이를 안 보여줘도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소송 중에 면접 교섭을 안 하는 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혼 소송 중에는 감정이 굉장히 격해지기 때문에 면접을 해주기 싫으세요. 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드시는데 요새 법원에서 면접 교섭에 대해서 많이 엄격하게 생각을 하고 면접을 안 해주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이를 면접을 잘 안 해주면 내가 아이를 데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친권양육권이 나한테 오는데 또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보여주기 싫지만 아이를 위해서 면접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네. 네, 그리고 이혼한 지 10년이나 되었는데, 이혼 전 오랜 기간 외도 중이었다는 거를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재산도 숨긴 정황을 알게 되었고요.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혼한 지 10년이나 되셨대요. 이런 경우에는 네, 이미 시효가 다 끝나서 어떻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이혼할 때 협의 이혼으로 하셨나봐요. 재산 조회 이런 거 제대로 안 하셨던 거 아닌지 좀 네, 안타깝네요. 네, 그리고 양육비를 전혀 못 받고 있지만 면접 교섭은 무계획적이고 일방적인 통보지만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유책 배우자에게 페널티를 줄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이거는 일단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양육비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정하신 룰이 있으면 가급적 그 룰을 정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렇게 질문하신 분은 아이를 위해서 이제 면접을 성실히 해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가 좀 힘들지만 이제 면접을 그렇게 해주시는 게 뭐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좋아한다고 하면 그거는 어느 정도는 감내는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이건 난 딱 룰을 정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면, 네, 면접교섭에 대한, 면접교섭 변경 청구라던가, 네, 면접교섭 제한이라든가 이런 거 통해서 좀, 면접교섭의 룰을 정하자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 참여 대화는 통비법 위반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화 참여 안 한 배우자, 블랙박스 제출이나 청취 시 통비법 위반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블랙박스라는 게 그 차 안에 되어 있는 블랙박스라고 하면은 여기도 또 사실 이 차가 그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그 순간에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으면 좀 애매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쓰고 있는 그 차의 블랙박스를 확보를 해서 청취를 하는 것과 제출하는 것은 아무래도 공유되고 있는 재산이다 보니까 동의를 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대화를 내가 녹음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녹음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블랙박스는 통비법 위반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생후 38일 되는 아가 키웁니다. 남편이 모유 수유를 강요하더라고요. 안 했더니 툭하면 이혼 이야기 하는데 이것도 사유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네, 이거는 모유 수유를 안 한다고 해서 이혼 자꾸 언급하는 거는 남편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유 수유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 정도로 이혼을 이야기하는 남편 같으면 평소에 이혼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자꾸 이혼을 언급하는 것도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예, 근데 이제 툭하면 이혼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필요하세요. 네, 그래서 남편이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 대화는 만약에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증거는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남편이 대화 거부한 지 3달이고 집을 나간 건 1달이 되었어요. 이혼하자는 말도 안 하는 상태고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법적으로 혼인이 파탄났다고 보나요? 네, 대화 거부한 지 3달, 집 나간 지 1달. 당연히 생활비나 이런 거는 없겠네요. 기간이 조금 짧은 것 같긴 하지만, 네,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 인턴은? 저도 듣자마자는 약간 기간이 짧기도 하고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근데 이런 상황이 되기 전에 약간 대화가 끊기거나 집을 나가게 된 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어떠한 사건이라든지 전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을 잘 파고들면 충분히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인정받을 만한 증거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이제 1달 나갔고 그 전에 3달 말 없고 이제 대화가 단절됐고 연락도 없다면 제 생각에는 약간 남편분은 마음을 정하고 나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집 나간 지 1달이니까 좀 짧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보시고 정 이혼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아마 협의 이혼은 상대방이 연락 두절이니까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조정 이혼이나 소송 이혼 통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면서 벌써 30분이 지났어요. 우리 강희조 인턴 오늘 라방 해봤더니 어떤가요? 되게 긴장을 많이 했는데, 네. 그래도 질문이 되게
되게 구체적이시고 또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보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빨리 간 것 같아요. 네, 시간 되게 빨리 갔죠? 네. 네. 긴장했다라고 하지만 긴장 별로 한 것 같지 않고 되게 편안하게 잘했어요. 네, 여러분 오늘 목요일 저녁 비도 오고 네 그랬는데 귀가 잘하시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